오늘은 겨울에 쓰시면 참 좋은 세럼 10가지를 비교 분석해드리고 각각 제품별로 어떤 피부 타입에 쓰시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성분들이 배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높게 비교 분석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타필 시카 고요 세럼입니다. 이 세럼 안에는 사카라이트 아이소머레이트라고 하는 생소한 성분이 메인 성분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판테놀 그리고 병풀 추출물이 0.2% 정도 들어가 있고 알란토인이 0.2% 정도 함유되어 있는 민감한 피부를 좀 진정해주는 그런 세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겨울에 쓰시면 참 좋은 이유가 바로 메인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사카라이트 아이소머레이트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보습제라고 했을 때 도대체 피부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워낙 성분을 많이 알고 계셔서 그럼 히알루론산과 사카라이트 아이소머레이트 요거 차이점이 뭐냐 이런 부분도 분명히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우리 피부에 구성하고 있는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화장품 안에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 것을 쓰시는 것은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수분 저장 탱크를 제대로 채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카라이트 아이소머레이트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아미노산과 비교를 해본다면 아미노산은 수분 저장 탱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면 사카라이트 아이소머레이트는 이 수분 안에 저장이 잘 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결합력을 높여서 유지력을 더 길게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채우고 나서 잘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카라이트 아이소머레이트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히알루론산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히알루론산은 분자가 고중저로 나뉘어져 있지요. 그래서 고분자, 커다란 것들은 피부 표면에 남아서 외부에 있는 수분을 땡겨주고 그리고 저분자, 더 잘게 부서진 친구들은 피부 속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피부 안에서 또 쫙쫙 수분을 당겨주는 수분 자석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히알루론산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히알루론산은 수분 자석, 수분이 피부 속에 쫙 당겨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본다면 사카라이트 아이소머레이트는 피부 속에서 수분이 잘 저장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물 자체, 수분 자체를 제대로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수분 탱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 가지 성분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수분을 채워준다는 역할을 하지만 역할은 조금씩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럼 안에는 사카라이트 아이소머레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1% 정도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적은 판테놀이 함유되어 있고 병풀이 추출물과 알란토인이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볼 때 피부가 잘 붉어진다거나 진정이 좀 잘 안 된다거나 그러면서도 수분감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쓰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는 세타필 세럼이 아마도 잘 맞으실 겁니다. 이 제형 자체는 굉장히 묽습니다. 그래서 바르고 난 다음에는 싹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르고 나면 촉촉함이 좀 잘 남아있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사카라이트 아이소머레이트의 성분이 좀 높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무거운 세럼이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거 한 번만 건성 피부가 바른다라고 하면 조금 부족한데 다른 거 더 레이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크림을 좀 듬뿍 바르신다거나 다른 세럼을 함께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사카라이트 아이소머레이트가 함유된 다른 세럼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세럼은 제로이드 인텐시브 하이드레이팅 앰플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형이 굉장히 맑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제형인데 라는 느낌이 들고 제형을 그대로 보면 약간 끈덕진 느낌도 듭니다. 성분 자체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형 자체가 처음에 싹 바르고 나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오일 위에 수분 세럼을 얹힌 것처럼 구멍 뚫린 그런 제형 있죠? 이런 식으로 발려집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발림성이 그렇게 막 좋은 것 같진 않은데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게 쫙 펴질 수 있는 그러한 제형으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약간 끈적임을 넘어서면 마무리감은 깔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했던 세타필과 비교를 해본다면 세타필은 함량 자체는 높지는 않지만 판테놀과 알란토인, 병풀 추출물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장벽 개선도 하면서 보습 진정을 해주면서 순하면서 이런 느낌이라고 본다면 이 세럼은 성분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촐하게 쓰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세럼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 세럼은 마무리감 자체가 약간 끈적거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끈적거림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보습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쓰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이 세럼은 저녁 때 쓰시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리고요. 밀림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두 가지 중에서 보습력은 누가 더 좋으냐라고 한다면 저는 제로이드에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싶기는 하고요. 대신에 제로이드에서는 사카라이드 아이소머레이트의 함량을 알려주시지는 않아서 함량 자체에는 세타필이 명료하게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함량을 보고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세타필이 좀 더 좋은 선택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둘 다 장단점이 확실하지요. 제형감에 있어서 두 가지가 약간의 차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선호하는 제형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비교해드리면 부드럽고 펴발려지지만 아주 무겁지 않은 걸 원한다 라고 할 때는 세타필을 쓰시는 게 맞고, 그래도 약간 끈적거림 내가 감수하면서 약간 도톰하게 좀 바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제로이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록시땅의 이모르텔 오버나이트 리셋 오일인 세럼인데요. 이 제품은 약간 가격대가 있습니다. 50ml 기준으로 12만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록시땅의 베스트 세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록시땅에서 나온 이모르텔 크림이 있어요. 파란색 크림이 있는데 불로초가 들어가 있어서 피부가 좀 더 동안으로 오래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크림도 참 좋은 제품인데요. 오늘은 세럼을 소개하는 날이기 때문에 록시땅에서 판매 1위,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자세히 보시면 알갱이가 보이지요? 바로 여기에 오일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는 메도폼씨 오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 향료가 중간보다 앞쪽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향료가 맞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요걸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건 좋겠습니다. 시들지 않는 신비로운 생명의 꽃이라고 하는 그 이모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에버라스팅 추출물과 에버라스팅 꽃 오일, 이 성분이 이 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꽃의 함량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이 꽃 자체가 적은 함량이어도 좋은 효능을 주는 그러한 성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함량을 넣지 않아도 피부에 좋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이해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록시땅은 식물에서 유래한 성분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이모르텔 같은 꽃을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쓰시면 좋고, 이 제품은 아쿠아게처럼 펴지는 그러한 제형입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지 않게 세럼을 좀 산뜻하게 쓰고 싶지만 오일이 살짝 막을 쳐주면서 수분감과 보습감도 살짝 채워주는 정도로 써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세럼이 아마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주 무겁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가볍다고 볼 수도 없는, 왜냐면 오일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그렇게 얇지만 편안하게 발려지는 걸 쓰고 싶다. 그러면서도 록시땅의 이모르텔이 가지고 있는 그런 헤리티지를 난 좀 느껴보고 싶다. 그리고 또 록시땅이 갖고 있는 메인 세럼의 효능 효과를 좀 느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세럼으로 한번 시작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라로슈포제 시카플라스트 리페어 에센스인데요. 라로슈포제가 갖고 있는 메인 성분은 비피다 발효용해물입니다. 그리고 판테놀이 5%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비피다 발효용해물이 맞지 않아서 어김없이 이 제품은 이틀에서 3일차 정도 쓰면 간질간질하게 이게 턱부터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좀 맞지 않았지만 대신에 제가 간지럽다라고 느낄 때는 함량이 좀 높은 편이어서 판테놀보다 앞에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5% 이상 발효 추출물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보통 3% 기준으로 발효물이 좀 높아지면 빨갛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발효물이 잘 맞고 판테놀이라는 성분도 너무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이 세럼 쓰시면 굉장히 잘 맞으실 겁니다. 이 세럼의 특징은 처음에 제형 자체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마무리감은 굉장히 보송합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이 세럼을 발랐지? 라고 할 정도로 싹 스며드는 그러한 제형이고요. 그리고 이 세럼 안에는 히알루론산과 마데카소사이드 그리고 판테놀 이렇게 장벽을 개선하는 성분도 함께 들어가 있어서 발효 추출물과 장벽 개선 성분들이 잘 맞는다라고 할 때는 라로슈포제 세럼을 사용해 보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발효 추출물도 함께 들어가 있지요. 발효 추출물을 피부에 썼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은 피부 자체가 좀 자생하는 힘,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좀 높여준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제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발효 추출물을 너무 배제하지는 마시고 너무 높은 함량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발효 추출물을 처음에 써보시다가 이렇게 라로슈포제처럼 고함량이 들어가 있는 거를 써보시면서 판테놀의 장점과 발효 추출물의 장점을 함께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벤느 시카파트 세럼입니다. 아벤느는 사실 시카파트 크림이 굉장히 유명하지요. 사실 이 세럼은 굉장히 토너 같은 질감의 제형입니다. 굉장히 맑고 금방 스며들고 촉촉함이 충분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아벤느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온천수죠. 온천수 안에 뭐가 정말 많으냐면 미네랄이 굉장히 많습니다. BC의 마케팅 매니저로 있었을 때 실제 그 BC, 프랑스에 있는 BC 마을에 가서 그 온천수를 경험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나면은 피부가 매끌매끌해집니다. 왜냐면 그 안에 미네랄이 들어가 있으면서 피부에 주는 영양 공급뿐만 아니라 피부 결 자체를 보들보들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함께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실 때 미네랄 워터 술을 마시는 것도 몸에 도움을 주지만 피부에 바를 때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 것은 피부결을 개선하고 보습을 주고 하는 역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수 기반이 무엇이냐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벤느는 온천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게 온천수죠. 온천수 기반의 세럼이라서 미네랄을 내가 풍부하게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아벤느를 한번 경험해보셔도 좋습니다. 특히나 이 아벤느는 굉장히 민감하고 아토피 피부 같은 분들이 아벤느 쓰셨을 때 확 개선되는 것을 저도 리뷰를 통해서도 많이 봤었어서 아벤느의 경우는 장벽이 다 무너졌거나 어떤 거를 써도 다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할 때 아벤느의 온천수를 통해서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나인위시스의 하이드라 크림 앰플인데요. 크림 앰플에 맞게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세럼 중에서는 가장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세럼만 좀 발라도 좀 무거운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 세럼을 이루고 있는 메인 성분은 코코넛 야자 열매수라고 하는 겁니다. 코코넛 야자 열매수가 주는 가장 좋은 효과는 빠르게 수분 공급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를 때 코코넛 야자수 같은 거 먹으면 금방 해소가 되지요. 그런 것처럼 코코넛 야자수를 피부에 발랐을 때도 빠르게 수분 공급해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 세럼이 무겁다라고 느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시어버터 때문입니다. 보통 세럼에는 시어버터를 넣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세럼은 크림 앰플이라고 하는 이유가 보통 크림에 들어가는 시어버터를 풀어서 세럼화했기 때문에 세럼 정도를 바르면서 나는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나인위시스 제품이 충분하다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또 다른 이 제품의 장점은 가격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지요. 그래서 겨울철에 너무 비싸지 않은 세럼으로 나는 수분 공급을 제대로 하고 싶어. 다른 어떤 기능적인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는 돈 투자를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이 정도의 가성비템을 활용하시면서 피부결을 관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크림 하나만 바르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세럼과 함께 바르셨을 때 훨씬 더 피부에 도움이 된다는 주의거든요. 왜냐하면 이 포인트는 참 중요한데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주시기는 합니다. 여러 겹 발랐는데 이거 피부가 다 받아들이나요? 이런 질문 참 많이 주시는데 다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흡수하는 정도는 다 다르고 육안으로 볼 수 있거나 피부로 우리가 느낄 수는 없기 때문에 제품을 다 바르고 나서 피부는 내가 받아들일 만큼 다 받아들이고 피부 위에 그대로 둘 겁니다. 그럼 피부 위에 존재하는 화장품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피부 위에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피부가 좋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제품을 아낌없이 잘 바르거든요. 그래서 중요도를 보실 때 피부가 다 받아들일 만큼만 바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크림 하나만 바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만큼 피부가 받아들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성분들을 골라서 좋은 제품을 바르되 다음날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하지 않는지를 보시고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만에 확 개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주 뒤, 3주 뒤, 4주 뒤에 피부를 관찰하시면서 점점 더 개선되는 것 같은데 나의 이 좋은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시면 그대로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 겹을 바르거나 여러 제품을 혼용해서 쓰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달바 화이트 트러플 앰플인데요. 이 제품은 섞어서 쓰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오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해바라기 씨 오일, 마카다미 씨 오일, 동백나무 씨 오일이 정말 많지요. 그리고 더해서 식물 추출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과 꽃 추출물 같은 것들이 결합돼서 어떤 자연의 성분을 내가 피부 위에 바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제품은 메이크업 전에 써도 밀리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굉장히 오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번들거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번들거림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메이크업 전에 썼을 때 밀림 없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고요. 대신에 달바는 이렇게 흔들어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흔들어서 쓰시고 펌핑 타입이기 때문에 잘못 분사하게 되면 튈 수가 있어서 손바닥 위에다가 눕혀서 쓰시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일과 앰플을 섞어 놓은 것 같은 제형의 질감이어서 바르고 났을 때 얇지만 충분한 수분감과 보습감을 준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건성 피부가 쓰셨을 때도 이 오일의 질감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대신에 이 제품은 장벽 개선용이라기보다는 오일이나 꽃 추출물로서 영양을 공급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도 오일의 은은한 광채만 살려서 세럼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달바 제품 쓰시면 마음에 드실 겁니다. 다음은 더마팩토리의 나이아시나마이드 20% 세럼인데요. 이 세럼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나이아시나마이드의 고용량 그러면서도 가성비템을 찾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20%이고 성분 자체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바르셨을 때 좀 따갑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제품을 얼굴에 그대로 바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제품을 다른 제품에 섞어서 바르
바르기는 하는데요. 특히나 전 바디크림 바를 때 나이아신아마이드 20%를 함께 뿌려서 바르면 바디도 색소 침착이나 색소 침착이 고민이 되는 부위가 있잖아요. 그런 부위에 함께 쓰시게 되면 꾸준히 쓰시다 보면 피부가 더 맑아지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럼은 사실은 바디크림을 섞어서 쓰는 용도로 하고 있고요. 그래도 되는 것이 이 제품 가격대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펑펑 써도 괜찮고 이 세럼이 나이아신아마이드 20%를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제형 자체가 두껍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미나 색소 침착이 고민이어서 전체적으로 스킨케어를 하시면서 콕콕 스팟으로 써도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할 때 20%의 나이아신아마이드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봉에다 찍어서 기미나 색소 침착이 고민인 부위에 콕콕 찍어서 쓰시면 되는 그러한 제품인데요. 저는 얼굴 전체에다 바르시는 것은 좀 추천드리지는 않고, 왜냐면 너무 따가워서 저를 원망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용량은 잘 조절하시되 바디크림에서 섞어서 쓰면 좋은 제형이어서 오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유세린 리페어 세럼인데요. 이 세럼은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유세린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기도 해서 한번 경험해봤는데요. 이 세럼은 판테놀과 액토인의 결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각각의 함량을 우리가 알 수는 없었지만 중간에 상세 페이지를 보면 15% 리페어 컴플렉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글리세린의 함량이 제일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액토인과 판테놀이라는 성분이, 판테놀은 장벽 개선을 해주고 액토인도 마찬가지로 수분 공급을 해주면서 장벽 개선을 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어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배합으로 세럼을 출시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겨울 같은 계절에는 수분을 잃어버릴 그럴 확률이 높은데 앞에서 봤었던 사카라이드 아이소모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세럼을 고르시는 것, 이 세럼을 제대로 경험을 좀 해보시려면 한 번만 레이어해서는 저 같은 건성은 우와 되게 수분감이 높다라고 느끼시긴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두 번 정도 바르셨을 때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15%에 비해서는 아주 무거운 세럼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 보습감이 좀 떨어진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보습을 채워주는 오일이나 앞에서 봤던 시어버터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지요. 그렇지만 너무 두껍지 않은 세럼을 얇게 레이어하고 싶을 때, 그러면서도 판테놀의 장점과 액토인의 장점을 취하고 싶을 때에 이 세럼을 선택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레이어랩의 판테놀 세럼인데요. 아마도 오늘 소개한 세럼 중에서는 가장 두꺼운 세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 세럼의 가장 장점인 그런 제형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세럼은 사실 44%의 미네랄 워터, 화산 안반수가 들어가 있어서 미네랄이 풍부하지요. 그리고 5%의 덱스판테놀, 그리고 4%의 나이아신아마이드, 1%의 알로에베라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16가지 성분인 장벽 개선을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 세럼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세럼만 바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후기들도 있고, 특히나 이 세럼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졌거나 장벽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을 때 이 세럼을 바르셨을 때 이 세럼이 구성하고 있는 배합 자체가 장벽을 빠르게 개선해주는 그러한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철에 좀 충분한 두께감이 있고 보습력이 있고 장벽 개선을 해주는, 그러면서도 풍성하게 함량 배합비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제품을 찾으신다면 레이어랩을 골라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0가지 다양한 겨울에 쓰시면 좋은 세럼들을 골라왔는데요. 제가 그래서 가벼운 것과 좀 무거운 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표로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성 피부냐 지성 피부냐에 따라서 세럼을 잘 골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겨울에는 수분과 보습 관리만 잘 하시고 찬바람에 장벽 무너지는 것만 잘 막으셔도 피부 관리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